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 반이 아니라 오후에 이렇게 3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은 회의 단위들이 있어서 오늘 출연하시는 우리 조한기 당의 제3 사무부총장님이나 저나 굉장히 일정이 바빠서 오늘 오후에 찾아뵙게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방송을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두 명이 출연을 하면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좀 못생긴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0시부터죠. 서울 수도권에 이미 여러 가지 단계가 상향이 되어서 강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상징적으로 두 명이 출연했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조한기 오늘 사무부총장께서 출연자인데 자세히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조한기 부총장님 한번 화면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우선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한기 부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의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예, 이게 크리스마스 특별 제작된 마스크입니다. 크리스마스크라고 하죠. 크리스마스크. 어제 후배한테 선물을 받아서 예. 이걸 찍어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마스크를 오늘 처음 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조한기 사무부총장께서 쓰신 마스크, 크리스마스크를 보시고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대화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조한기 중앙당의 제3 사무부총장인데 우리 당원 동지들 잘 아시죠?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수행을 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당으로 돌아오셨는데,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의전비서관, 그리고 제1부속비서관, 비서관을 두 번이나 연임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조한기 부총장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19 남북 평양 정상회담인가요? 그때 이제 활약을 하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본인은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을까? 아마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굉장히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외 수행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런데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제1부속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나 가장 이렇게 떠올리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행사와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의전비서관으로 준비를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대통령님의 역할이 정말 많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약 20번 정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제가 의전비서관으로 북측과 협상하면서 전체를 준비했던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빼놓을 수가 없고, 부속비서관이 된 다음에 이제 평양 가는 일정이 준비가 돼서 대통령 모시고 9.19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모시고 갔을 때 그때 본 백두산, 그때 본 삼지연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데 저는 대통령 가까이서 모시면서 대통령님의 일에 대한 자세, 일을 임하는 자세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일희일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일상에 진행될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그 놀라운 집중력과 그것을 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것을 제 마음속으로는 가장 깊게 많이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한기 사무부총장의 그 회고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아마 이 방송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들으면 조한기
문재인 대통령을 신격화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만큼의 집중력과 소명의식으로 국정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OECD 국가에서 가장 강하게 튼튼하게 버텨주고 방역 효과도 가장 앞선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런 대통령님의 집중력과 일관성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격한다고 욕하실지 모르시지만 그게 가까이서 지켜본 대통령님의 가장 이 확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조한기 부총장님, 그 당시 저와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우리 그 동료, 친구를 만나니까 또 그 시절이 기억이 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마 그런 추억담을 한번 여쭤보고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조한기 부총장은 청와대 근무 이전에 사실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충남의 공주 부여 청양리 지역구인데 제 동네 옆에 이제 서산 태안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 도시의 그런 지역위원장이고 또 올해 또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또 저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2번 낙선했고 우리 조한기 부총장님 저보다 1번인가 2번인가 더 낙선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픈 과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둘이 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역정당의 지배 구조가 정말 튼튼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곳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젊은 나이부터 청년 시절부터 열심히 도전해 왔습니다. 아마 저희 도전은 또 계속 될 것이고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만 우리 조한기 부총장께서 살아오신 길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오늘 주요하게 말씀을 나누시게 될 그 당직 우리 당의 제3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데 제3 사무부총장이 주로 이제 앞으로 담당해야 할 일이 바로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 그리고 민주당의 제4기 민주 집권을 아마 이루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신 당직자 중에 당직자다.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진 분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조한기 부총장을 통해서 그 역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일요일 날이요. 12월 20일 날 중요한 보도자료 하나가 발표되었고 우리 조한기 부총장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PPT 하는 사진이 났는데 조선일보에 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 당에는 여러분 2020 더 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그 단장을 맡아서 하는데 이 민주정당을 기반으로 우리 당을 발전시키되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정당이고 그 유능함을 바탕으로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책임정당의 모습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다. 당원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 당을 혁신하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언택트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당 이런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문제의식과 현실인식 속에 그 당을 혁신하는 그 노력을 작업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12월 20일 일요일 날 이걸 발표를 직접 하셨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자세히 또 설명을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혁신에 관해서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당이야말로 정치야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안착시켰다는 겁니다. 특정 지도자, 특정 계파가 공천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공천의 룰을 확정 발표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게 돼서 잡음 없이 공천하고 또 원팀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민주당 승리의 바탕이 됐는데요.
지금은 저는 더 상황이 엄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사랑하시어 신뢰하시어 180석의 의석을 줬습니다. 이 의석을 갖고 안주하는 순간, 변하지 않고 더 혁신하지 않는 순간 민주당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새로운 체계에서도 혁신위가 구성됐고요. 우리 당을 이 180석의 사랑에 걸맞는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 2020 더 혁신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발표한 혁신안은 첫 번째 혁신위의 발표안인데요. 스마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혁신, 요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소통의 혁신의 요지는 이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디지털 강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에는 매달 당비를 납부하고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81만 명의 권리당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으로부터,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의 의제 도출과 그 의제를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고, 저희는 그것을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 일요일에 첫 번째 혁신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더 혁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5대 혁신 의제가요. 우리 당원님들은 뭐냐면 6대 의제입니다. 6대 의제. 그래서 민주정당,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정당의 모습. 예. 그다음에 소통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정당, 도덕성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정당, 정책정당, 그리고 책임 정당으로서 정당 정부를 만드는 일, 뭐 이런 정도로 맞습니다. 5개 정도로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조한기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발표하게 된 내용은 두 번째, 소통 역량의 강화를 통한 정말 진정한 소통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에 주로 집중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발표하신 이 소통 정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 필수 과제를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정당 완성을 위한 6개 필수 과제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날 발표한 이제 PT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소통 혁신으로 크게 6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의 전국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판 넷플릭스 구축, 세 번째는 당원들의 손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매거진 창간, 네 번째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할 수 있는 당원 청원 시스템의 완성, 다섯 번째는 민주당 방송국 설립, 여섯 번째는 조직 혁신, 현대화 심화, 이렇게 6가지 과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뭔가 멋지고 알 거는 같은데 손에 딱 잡히진 않아요. 예. 근데 뭔가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먼저 우리 플랫폼 전국화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님 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려 47번의 크고 작은 온라인 투표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요. 비례정당 참여, 그 다음에 지난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 참여에 대한 당원 개정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시도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 전국화의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지역위원회, 지구당에서도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이건 1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소 1000명, 최대 1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화상토론 시스템을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 화상토론 시스템은 2월 정도 완성을 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절에 다가오는 설날에 우리 당대표나 최고위원님들이 253개 지역구의 당원들하고 화상으로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제를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면 다음 보궐선거에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이 된 이후에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10명의 우리 당원들이 후보하고 화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토론 시스템을 구축해서 플랫폼을 아래로부터 지역으로부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 전국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 동지 여러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원 투표를 와서 카톡 모바일로 이렇게 쭉 받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건 중앙당 사안만 지금까지 투표를 우리가 해봤어요. 그죠? 네. 해봤는데 이제는 그것을 시도당에서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그런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정말 실로 굉장한 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 가지 말씀만 들었는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몸에 소름이 좀 착 돋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1000명의 화상토론 시스템 굉장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8.29 전당대회를 생각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환경 때문에 사실은 그 열기가 있었던 체육관의 전당대회 열기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분업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이런 언택트 환경은 내년 우리 4월 재보궐선거나 그 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똑같은 환경일 텐데 이런 환경을 잘 만들면 지난 8.29에 있었던 그런 깜깜이 전당대회 이런 환경 이런 걸 극복하고 이 온라인으로 과거의 그 열기 체육관의 열기 같은 그런 경선과 참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어요? 네네. 물론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 우리 당원들의 손을 직접 잡고 서로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하고 하는 만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 시도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의 의사결정과 정책 혹은 입법 과정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1월, 2월이면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우리 당의 중요한 단위의 정책 결정 같은 것들도 이 시스템을 통하면 아래로부터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수구의 민주주의의 어떤 실험장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저희 하나만 들어도 지금 이 말이 그 6대 필수과제 중에 플랫폼 전국화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하나만 듣고도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밖에서도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1월, 2월이 기대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당 넷플릭스 이렇게 말이 돼 있던데 넷플릭스 하면 되게 영화가 막 이렇게 도서관처럼 모여 있고 거기에 보고 싶은 영화를 언제든지 선택해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민주당 넷플릭스다. 그러면 민주당과 관련된 영화나 동영상, 자료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한 군데 이렇게 아카이빙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 넷플릭스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도록 당원들이 선택할 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지만요. 이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그 1961년
김대중 대통령의 장충당 유세에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지금도 뭐 그 유세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일 정도로 무려 장충당 공원에 3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 예, 이런 자료들이 우리 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민주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우리 당의 훌륭하신 지도자들과 민주당이 만들어온 정책과 공약과 수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 잘 모아야 되겠다. 예. 예, 첫 번째는 그런 좋은 자료들,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아카이빙하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 당원들, 의원님들 또 각 단위에서 정책위 등등 각 단위에서 좋은 정책과 좋은 현장 행보와 좋은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당원들이 혹은 우리 당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골라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구축해 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민주당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자료들을 다운받고 스트리밍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욕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뭐 자판을 몇 개만 누르면 금방 뭐 김대중 대통령의 장충단 연설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중앙 도서관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도 붙여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우리의 기록들을 차분히 쌓아가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도 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현재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조한기 부총장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짧은 시간에도 지금은 어떤 모든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 플랫폼이 중요하고 그 플랫폼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어 있고 그 이용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용자들이 또 모여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이 플랫폼 활성화의 원리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교육을 위한 도서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 도서관이 이 민주당 넷플릭스가 이 모든 정보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이 중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하여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랬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단 보궐선거 전에라도 다 채우진 못하도 이제 기본적인 관례와 윤곽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요. 보궐선거에 선출되는 우리 후보들의 자료를 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민주당판 도서관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도서관에는 출입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요한데 우선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민주당의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당원 간에 좋은 토론이 있을 수 있고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소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브랜치들이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저 두 번째 민주당 넷플릭스 설명에도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니 다른 출연자들 나오실 때는 처음 하고 끝날 때 딱 박수를 2번 치는데 오늘 중간에 중간 박수를 2번이나 받으셨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이것도 참 궁금하던데 디지털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매거진 잡지, 디지털로 된 잡지 이것을 어떻게 당에서 만들어서 우리 당원들에게 디지털 잡지, 당의 소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우리 당원들의 이 핸드폰 안으로
좀 도착시켜주겠다, 뭐 이런 뜻 같은데. 네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예. 지금 저희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 플랫폼과 카톡을 연계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카톡으로 매월 당의 주요 활동 성과들을 당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또 당원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노출하고 그것을 당원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를 이번 다가오는 2021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여러분들이 당의 매거진을 휴대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당 권리당원이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이 한 81만 명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예. 대개 권리당원이 되면 불만이 받을 때는 와서 뭐 1,000원씩 뭐 약정하라고 하고 입당원서만 받아가고 당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한테. 예, 예. 내가 당원이 맞냐? 왜 당원 관리를 안 해주냐? 왜 관심이 없냐? 소외감 느낀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당원으로서의 자부심, 소속감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되겠군요. 네. 그게 가장 우리 당에서 저도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권리당원들로부터 많이 듣던 그 비판이었습니다. 일단 그것도 해소할 겸 그리고 실제로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당원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2020년 12월 9일 날 우리가 많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아직 홍보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서 네. 그 성과들을 당원들이 알리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안내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A, B, C가 있다. 그럼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당원 여러분들이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넣고요. 코로나 극복이 과제이고 참 국민들이 어려우신데 그래서 우리 함께 극복하자는 대국민 캠페인도 거기에 좀 실어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당원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요즘에 저희들 가짜뉴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원들은 지역에서 당황스러워요. 언론 환경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우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당의 정책의 홍보 중요하지만 그 팩트체크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당원들이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민주당 방송국 코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댓글 중에도 언뜻 봐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징벌제도 입법해달라, 예. 막 이런 말씀들이 좀 많으시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김순신님께서는 화이팅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에서 또 언론에서 가짜뉴스 퍼뜨릴 때 강력하게 해명하고 나가달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게 민주당의 당원이 된 분들의 마음이고 그 당원의 이런 마음을 딱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디지털 매거진이나 아까 후에 설명할 민주당 방송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이제 해낼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에 당원청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거야 더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청와대에 국민청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회가 받도록 돼 있는 고유 기능입니다만 그러나 청와대 또 정당 우리 정말 국민들의 억울한 또 하소연 이런 것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당에도 이렇게 도입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원들의 입법 청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맨 처음 올린 후에 100명 이상이 동의가 되면 오픈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 동의가 되면 청와대에서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원에 해당 부처 장관이나 혹은 비서관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당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1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동의하여 이러이러한 내역을 입법해달라고 청원을 하면 네. 해당 상임위에 해당 담당 의원을 정하고 청원자들과 의원님들이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할 수 있으면 입법을 하고 그게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네. 이런 당원 입법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에요. 두 번째는 공약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집중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방들을 플랫폼에 개설을 해서 네. 주제별로 그런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방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플랫폼 안에서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당의 정책과 당의 의견과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겠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계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시니까 뭐 더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출발이 될 때 다시 한번 잘 설명하실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굉장히 기대되는 다음 코너 말씀인데 민주당 방송국 설립, 일명 민주 종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저 종편 좀 퇴출시켜달라는 그런 게 많은데 종편을 만든다뇨.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씀이 역할을 그동안 잘 해왔으나 지금 현재 이 방송되는 시스템 씀TV. 씀이 잘 역할을 해왔으나 실제로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생산하는 입법 한 분이 10개씩만 법안을 발의해도 1800개입니다. 그 다음에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현장 활동과 토론, 당정청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해서 충분히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씀을 확대 개편해서 민주당 방송국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종합편성 채널, 줄여서 종편이 되려면 여기에 스포츠와 연예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포츠와 연예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요. 첫 번째는 보도 영역, 두 번째는 교양 영역, 세 번째는 예능 영역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보도 영역은 말 그대로 당의 소식을 잘 전달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하고 계신 이슈 딜리버리처럼 어떤 테마에 관해서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목말라하는 팩트 체크. 이런 기획들을 고정 편성할 생각입니다. 네. 팩트 체크는 가능하면 주 2회 정도 고정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시의성도 좀 맞춰보고요. 주제도 한 주제 가지고도 좀 깊게 좀 다뤄보고요. 그런 코너를 좀 만들 생각이고요. 교양은 예를 들면 여기 마음이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일종의 경청 공감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작년 연말 올 연말 12월 9일 날 통과시킨 법 중에서 양육비를 떼어먹고 안 주는 아빠들을 혼내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의 고통을 우리 당 의원님이나 우리 당 관계자들이 충분히 듣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만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이 깊으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택배 노동자, 그리고 이제 청년 취업 문제 등등 해서요. 그래서 경청과 공감의
공감을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오디오북 맨 아래에 있는데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오디오북 맨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우리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님처럼 정감 있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예, 오디오북을 생성하고 만드는 과정들을 좀 찍어서 짧게 정리해서 내보내는 거 등등. 그리고 7시 내 고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하는 코너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능은 저희가 차분하게 접근을 해볼 생각인데 정치가 너무 무겁지 않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젊은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정치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코너를 꾸며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런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큰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1월 8일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방송국의 이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네. 그때 개국 시점에 즈음해서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적지 않은 가짜 뉴스와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 체크는 방송국 개국 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일 녹화를 해서 방송국 개국 전에라도 팩트 체크 코너를 미리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진실을, 사실을 함께 파헤치는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한기 사무총장 설명을 들으면서 올라온 댓글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야, 정말 시원하게 좀 잘 좀 해줘라. 뭐 이런 거고요. 언론개혁하랬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으셔요. 제가 봐도 우리 조한기 부총장님 언론개혁하랬더니 언론 장악하려는 겁니까? 저기 당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언론의 검증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버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1인 미디어가 생겼고 다양한 인터넷 언론이 생겨서 언론이 저널리즘 정신에 충실한 보도 프로그램보다는 속보 경쟁을 하게 되고 선전성 경쟁을 하게 되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의 어떤 부분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꼭 하나 언론인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깨시민들이 함께 해서 언론이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우리 당도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들면 늑대 소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권리이면서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덮어놓고 매일 비판만 하면 저희도 그 비판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거든요. 비판의 어떤 무게와 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저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감시를 받아야 되고 검증의 대상이 있는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다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혼날 것은 따끔하게 혼내줘야 그 비판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시민들과 함께
민주당 방송국을 만들어서 팩트체크 코너를 고정 배치해서 함께 민주주의의 기능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의견이 좀 한가한 소리 한다, 뭐 이런 뜻도 계셔요. 예, 좋습니다. 자,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보수 야당의 반대, 언론의 저항, 정말 심한 일이죠. 지금 검찰 개혁하고 있는데 이 정말 얼마나 난립니까? 그래서 이 언론 개혁을 바라시는 우리 씀TV의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저희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해 나가면서 그리고 당장 우리 민주당의 이 씀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방송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능들을 넣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투트랙 우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만 하고 언론개혁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도록 바라고 지금 이 씀TV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그리고 시원한 그런 코너들을 충분하게 배치해서 정말 여기에 들으면 팩트체크도 할 수 있고 뭐 제안도 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어떤 공간으로 좀 잘 만들어서 그렇게 진정으로는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만들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 번째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과제인데 현대화의 심화 이렇게 돼서 좀 말이 어렵네요. 이제 쉽게 말해서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직 혁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한두 개를 들어보면 갈수록 지금 우리 당에서도 많은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내일 모레부터면 5인 이하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아침에 하던 최고위원회도 아마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 내의 소통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 없는 회의 이런 거 구현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위원회의 의제가 그날로 최고위원회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조직 문화를 혁신해서 말 그대로 현대적 정당, 스마트한 정당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조한기 사무총장이 원래 25분만 출연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무려 지금 42분이 지나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완벽하거나 최종적인 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변해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 당이 과거에 오프라인 정당에서 그 오프라인 정당도 사실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스마트 플랫폼 온라인 정당으로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민주정부 4기의 출범은 요원하다. 이런 절박함,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문제의식으로 느끼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이 단장으로 있는 2020 더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5대 혁신 의제 중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되어 있는 소통정당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고 좀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고 좀 더 유능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고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정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한기 우리 사무부총장 더 혁신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아주 힘이 나는 당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될 때마다 1월, 2월 그때마다 의미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또 해주시면
우리 당원 동지들이, 시청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민주 방송과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쉽게 얘기해서 본인은 승복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제가 한 그런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역사의 시간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는 분명 정의의 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함께 갖는 오늘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한기 제3사무부총장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